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의해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에 코로나와 무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고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3학년이고 또, 또 내년이면 이제 졸업반이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진도라든지 또 계획된 것들이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한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면 또 이루는 것이 없어서 이러다가 그냥 졸업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진로나 취업이 되지 못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속에서도 아마 지내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3학년 2학기가 앞으로 또 내년도 한 학기 1년 더 남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오셔서 생각하셨던 또 꿈꿨던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자주 왕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의해는 우리가 그 이번 겨울방학 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기관을 선택해 갈 것인지, 기존에 선배님들은 또 어떤 기관에서 실습을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선배님들의 어떤 길들을 준비해서 또 어떻게 현장 실습을 갔다 와서 또 현장 실습을 어떻게 발표했는지, 그래서 크게 호남진학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가기 전에 현장 실습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준비해서 현장에 가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고 또 갔다 오면 내년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2월 말까지 아니 12월 이제 둘째 주나 셋째 주까지 우리가 실습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기관을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실습을 하면 제가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 여러분들 실습 기관에 방문해서 실습 지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원만하게 이제 잘 실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실습 보고서와 실습 그 또 평가서를 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또 6월까지 실습한 내용을 발표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친구들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이해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실습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오셔서 꼼꼼하게 이 수업을 참여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 계획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여기, 제가 이제 강의 객서에 학술 정보 시스템에 제가 입력한 내용들이라 강의 내용들이 조그맣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강의 객서를 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미리 준비할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현장 내용들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내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미리 조금 더 미리 홈페이지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해보고 또 기관에서는 어떤 실습 내용을 작년도까지 실시했는지 또 실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제가 이제 그간의 현장 실습 이해를 만들어 가지고 실습을 계속 해보니까 가고 싶은 사회복지 기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뭐 인원이 한계상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의 사회복지 기관을 조금 한 두 군데 정도 방문해 가지고 방문한다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경우에는 전화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고 싶은 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기관에서 언제부터 실습을 하는지 또 어떤 조건들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고 싶은 기관에 대해서 한 그 11월 말까지 정도 결정을 하면 12월 초에 저희가 공문을 기관마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미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실습을 받아주겠다 하는 것은 실습 공문을 우리가 미리 보내주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실습 공지를 합니다. 몇 월부터 며칠까지 실습을 신청을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학교마다 한 2명이나 3명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실습 지원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실습을 지원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당락이 결정해요. 그래서 실습을 신청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실습이 그 기관에서 허락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실습을 어떤 실습생을 어떻게 뽑는지 기관마다 좀 다르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그걸 잘 같이 파악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책은 뭐 제가 이렇게 신민선 외에 써놨는데 그 책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중간고사 가기 전에 현장 실습 활동 기관 조사 보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실습을 나가고 싶은 기관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기관을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방문해가지고 그 기관에서는 작년도에 실습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혹시 작년도에 실습을 했었던 실습 계획서가 있는지, 그거 있으면 공유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보고, 그 기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실습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좀 요구하는지를 미리 조금 더 알고,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중간고사 전까지 그걸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말고사 전까지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기관뿐만 아니라 좀 최소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한 세 군데 정도 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 그 두 번째 기관을 또 방문을 해서 그 기관 보고서, 기관에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그 기관에 이렇게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고 가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기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 대학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기관을 방문해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광주 전남에서는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기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습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도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기관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기관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면 현장 실습 나가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주차별 강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 현장 실습에 대한 간단한 OT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두세 주 정도 현장 실습에서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또 현장 실습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현장 실습 그 일지가 있는데 제 일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어떻게 작성을 좀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 두세 주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특별히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강조해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 4주 정도까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5주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5주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기관을 좀 방문을 해 오셔서
방문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 방문을 해야 될 첫 번째 기관들을 5주차, 6주차, 7주차에 걸쳐가지고 갔다 온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시는데, 발표 내용들을 제가 제시한 패들렛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다른 학우들도 보고 보고 그 내용들을 참조하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같은 기관을 우리 한 세 사람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따로따로 가는 바람에, 아이, 너는 학교에서는 이거 할 것 같으면 같이 오지 왜 따로따로 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관을 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모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기관이다 그러면 뭐 세 사람이 같은 기관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한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2차까지 이제 중간고사 즈음까지는 1차 보고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즈음 해가지고는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는 각각 또 갔다 온 기관들을 좀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특별히 이제 14주차, 13주 되면 거의 기관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기관은 공문을 보내주고, 일단 그 실습을 공지를 해가지고 면접을 봐가지고 하는 기관들은 또 기다렸다가 하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한 기관만 바라보다가 가지 못하는, 그 기관에 떨어지면 못 가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여러 기관 한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같이 내놓고 향후 두 군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작년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이제 패들렛을 만들어서 작년 선배들이 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이제 그 공유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2학기 때 선배님들 했던 패들렛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때 제가 수업했었던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 뭐 특별하게 개인정보 관련된 건 없으니까요. 제가 이것도 한번 그렇게 게시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소개하고, 작년 한 2020, 이건 이제 2022 2학기인데 한 2년 전에 이제 그 전에 했던 선배님들도 실습 발표했었던 내용과 성빈 여사, 서구노인복지관, 또 고창 행복원, 굿네이버스 뭐 등등등, 또 엠마우스 복지관, 이런 실습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업로드했거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했던 내용들 제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방을 제가 하나씩 쭉 만들어 줄 건데, 작년 선배들 갔다 온 선배들 먼저 이제 2020년도 2학기 때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사무엘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문혜정, 항보재령 쭉 선배님 이름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두 번 갔다 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1차부터 4차까지는 강의를 이야기할 텐데, 그 강의한 내용에 대한 소감문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드해서 소감을 여기다가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뭐죠? 그 실습, 그러니까 갔다 온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김삼열 선배님 같은 경우는 순천 SOS 어린이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연역 같은 거, 기간, 인원 뭐 이런 것들 어떤 필요한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또 문해치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 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를 올려주세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고, 그 사이트에서 중요한 것들을 또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준 선배는 이렇게 그 강주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연역 같은 경우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김영웅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 내용에 대해서 PPT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 그 기관에 대한 소개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또 하신 분 성실하게 또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1차, 2차 자료를 여기다가 업로드하면 다른 이 기관은 어떤 사업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12월 말까지 결정이 쭉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또 다른 선배들이 또 동기들이 갔다 온 내용을 보니까 그게 좋더라 하면은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그 기관에 이제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이것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이제 컨택해서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지를 통해서 또 이제 한 경우도 있는데 그건 기관하고 같이 컨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선배님들이 최종적으로 2021학년도 금년도 1학기 때, 그러니까 1학기 때 이게 실습 발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 선배님들은 작년도 9월 달부터 12월까지 똑같이 여러분 거 좀 하고 12월부터 2월 달까지 실습을 했어요. 방학 동안에. 방학 실습이거든요. 그 방학 실습한 내용을 2021년도 1학기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 시간에 그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내용을 보니까 제가 1주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OT하고 발표 순서 이렇게 정하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실습한 선배들의 순서를 쭉 이제 방학 동안에 한 순서에 맞춰서 방학 동안에 이제 간 선배들도 이 선배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정부 희망복지센터, 월드비전, 뭐 청신가정복지센터, 서남치유아동센터,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시흥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노인복지관, 또 라브리 주간보호센터,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갔다 온 내용대로 첫째, 둘째 주는 제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말씀드리고 3주, 4주부터 우리 의정부에 갔다 오신 선배님, 또 무진종합사회복지원 선배님, 또 이렇게 또 갔다 왔고 총신가정상담소에 갔다 온 선배님, 제가 이렇게 PPT 자료 같은 거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배님들이 어떤 실습을 했구나 이거 보시면 알아요. 또 여수시 갔다 온 우리 이제 형보지령 동료수용사회복지관 갔다 온 실습 내용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가까운 양주종합사회복 갔다 온 굉장히 발표들을 좀 잘하셨어요. 시형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13조 조례서 종합사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소감도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쭉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방을 만들었습니다. 쭉 그래서 이제 저 방이고 여기 권진, 김경아, 김소리, 김원진, 김화원, 명도현, 송선영, 신명기, 윤은진, 정선영, 정준영, 최수아, 최신엽, 최정한, 최정희, 허수정, 최빈나, 김근희, 김명선 등등등등 있는데 이름이 장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우리가 신입생도 있고 또 우리 이제 편입하신 분들도 이것을 좀 신청을 하셔서 공부를 해야 방학 동안에 실습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실습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제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주 시간이 되는 대로 줌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점들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실습,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친절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년 동안에 있어서 그 실습이 여러분들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굉장히 어떤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하는데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첫걸음에 여러분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차츰차츰 또 궁금한 사항은 또 같이 나누기도록 하고 첫 주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